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와봤고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인 다니 세바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 세바요스는 레알 베티스 유스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단계별로 뛰면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스페인 최고의 촉망되는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1996년생이고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마르코 아센시오 계속해서 동료로서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같은 길을 걸어왔고 현재는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두 선수가 모두 속하게 된 이후 두 선수의 행보는 상당히 갈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르코 아센시오의 경우에도 완전히 핵심 선수로 뛰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세바요스의 경우에는 부상이 번번이 발목을 잡으면서 경기 출전 시간을 확보할 만한 타이밍을 항상 놓쳤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팀 내부 사정으로 보더라도 크로스와 모드리치라는 굉장히 굳건한 핵심 선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주전으로 도약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아스날 임대를 다녀오면서 아스날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수 본인이 온 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왔고 현재까지 상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바요스는 이번 6월 30일까지로 레알 마드리드과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언론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이 선수에게 재계약 연장 제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팀에서 떠나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선수는 계속해서 팀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여러 번 표명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것은 세바요스라는 선수가 팀에 남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본인이 팀에 남을 만한 선수이다, 내가 팀에서 가치를 입증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구단에서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세바요스가 이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서 구단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포지션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인 루카 모드리치의 경우에는 85년생, 그리고 토니 크로스의 경우에는 90년생으로 두 선수 모두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선수는 모두 굉장히 잘 입증하는 사례에 해당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회복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두 선수가 과거만큼 많은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 두 경기 다니 세바요스가 비아레알과의 구강컵 에서는 교체 출전, 그리고 아틀레틱 클럽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을 하면서 두 선수의 빈자리를 자신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바요스는 루카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 이 두 선수의 장점을 어느 정도 섞어놓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알 베티스 시절과 아스날 시절에는 좀 더 낮은 포지션, 우리가 보통 홀딩 미드필더라고 하는 6번 포지션에서 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좀 더 앞선에서 4-3-3의 경우에는 8번과 10번에 해당되는 인사이드 하프, 혹은 4-2-3-1에서 3의 중앙 10번 공격형 미드필더에 해당되는 역할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다니 세바요스입니다. 세바요스는 루카 모드리치만큼 득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즉 어시스트라든지 혹은 자신이 득점을 하는 빈도 자체는 모드리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루카 모드리치와 마찬가지로 공을 가졌을 때, 특히 공간이 좁아졌을 때 상대와 1대1에서 상대를 1대1에서 벗겨내고 거기서부터 수적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며, 이 외적으로도 공간이 좁아졌을 때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니 크로스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킥과 관련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선수인데요. 세바요스는 크로스만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킥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크로스가 보여주는 기능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크로스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전환 패스에서도 세바요스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고, 이번 아틀레틱 클럽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이는 어느 정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총 7번의 전환 패스를 시도했던 세바요스였고 모두 다 성공을 기록하면서 100%의 성공률을 기록한 다니 세바요스입니다. 또한 다니 세바요스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6번 포지션, 우리가 흔히 홀딩 미드필더라고 얘기하는 포지션에서, 즉 해당 공간 센터백과 직접적으로 링크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크카모라고 하는 이 세 선수로 구성되는 중원이 구성된 이후 굉장히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디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자신들의 진영 깊숙한 곳에서 상대가 어느 정도 압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형태에서 굉장히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카세미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선수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지공 상황, 즉 자신들의 진영 깊숙한 곳에서 상대가 압박을 시도할 때 거기서부터 센터백과 직접적으로 링크업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 자체는 상대적으로 월드클래스 선수들, 탑클래스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든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와 모드리치를 활용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해당 상황을 타개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센터백과 링크업되는 상황에서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비교적 깊숙한 곳,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센터백과 링크업되는 빈도를 높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두 선수가 가진 퀄리티, 아까도 얘기했던 모드리치의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직접 수비를 끌어들여서 수비를 벗겨내거나 혹은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계속해서 전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반대로 크로스의 경우에는 킥을 통해서 반대편 전환 패스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 최근 5, 6년간의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세미루가 나가고 추아메니가 영입이 되면서 추아메니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카세미루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세미루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진영에서 상대의 압박이 있을 때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도 조금은 더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 추아메니이지만, 추아메니는 카세미루와 마찬가지로 공을 뺏어서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 그리고 공격을 진행하다 상대에게 공을 뺏겨서 수비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강점을 드러내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아메니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카세미루와 협력 관계를 가져갔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함께 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선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카세미루의 경우에도 센터백과 링크업돼서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에릭센과 어느 정도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아메니의 경우에도 에릭센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바요스는 모드리치의 특성과 크로스의 특징, 이 두 특징을 모두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아메니의 파트너가 되기에 적합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체로 투입되었던 비아레알전에서는 30분가량만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득점 상황에 관련하면서 팀이 0대2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는 것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마지막 역전골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팀의 승리에 1등 공신이 된 바 있습니다. 득점의 경우에는 토니 크로스의 전매 특허로 알려져 있는 인사이드 감아차는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가져갔던 세바요스였는데요. 스페인 언론들에 의해서도 토니 크로스스러운 골을 다니 세바요스가 집어넣었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5년에 언더 17,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부터 지켜봐왔던 선수가 바로 다니 세바요스인데, 지난 올림픽에서도 대회 도중 부상을 당하면서 좀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세바요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묵묵히 자신에게 찾아올 기회를 기다려왔던 세바요스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기회를 잡음으로써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